안녕하세요. 소통의 왕 정조와 시흥행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임용한 소장님, 또 한국 홍보 전문가이신 서경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누구보다 애정이 깊으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두 분은 정조대왕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먼저 소장님. 정조는 일단 고민도 많고 고뇌도 많았던 왕이죠.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교수님 어떠세요? 전 역시 수원 화성이죠. 네. 유네스코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을 전 세계 널리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늘 정조하면 딱 수원 화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 분은 정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화성행궁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시흥행궁은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흥행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흥행궁이 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흥행궁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조의 화성행차, 네. 능행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 능행차는 조선 후기 문화적인 황금 시대로 이끌었다. 바로 이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부친인 사도세자를 만나러 가는 그런 행차를 일컫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화성까지 굉장히 여러 번 행차를 하게 됩니다. 왕가의 길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흔적을 담는 장소인데요. 바로 역사적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종, 영조 때 행차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정조는 이제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행차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일단 한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네요. 네. 네. 한강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때 기술로는 당시에는 다리가 제대로 된 게 그 없었죠. 큰 강에 그래서 유명한 주교 배다리라고 배를 엮어서 다리를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거든. 네. 야, 우리 왕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건너서 화성까지 가는데 도로도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도로만 새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가다가 뭐 적당한 데서 자고 그랬어요. 좀 체면이 안 쓰잖아요. 가다가 내가 묵는 전용 호텔도 지어라. 이렇게 돼서 화성에 있는 당연히 거기도 궁이 있고 중간에 시흥행궁이라는 궁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행궁의 뜻은 뭐냐면 보통 행차하다가 뭐 가는 궁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원래 행이라는 게 임시라는 뜻이 있어요, 한자에. 그러니까 임시궁이죠. 1년에 한두 번 들리는 임시궁 이런 의미에서 행궁을 짓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 시흥행궁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불행하게도 남아있지 않고 정확한 위치, 그 근처는 아는데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빨리 발견하셔야죠, 그럼. 그건 이제 제 영역이 아니라 고각하는 분들이 하셔야죠. 대략 그 금천구에 지금 은행나무 사거리라는 곳이 있고 뭐 하여간 은행나무 시장, 은행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데 그 근처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흥행궁이 지나던 때와 달라진 때, 그렇지 않던 때가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는 지금 시흥길로 가지 않고 지금도 거의 유명한 길 있죠. 남태령 넘어가는 길. 과천. 남태령 넘어가는 길로 갔어요.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힘들고 그리고 정조는 조금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왕의 도대체 권위가 있었다. 왜냐하면 남들 가는 길로 가면서 맨날 옆에 그 행상 치워라, 가게 간판 정비해라. 백성들이 왕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게 되겠어요? 싫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안 돼요. 아예 길을 새로 뚫어라. 그래서 그야말로 왕의 길, 왕이 다니는 길을 뚫어라.
그리고 이 길은 멋있게 뚫어라. 네. 폼나게. 폼나게. 예. 그러니까 호텔도 짓고 뭐 나중에는 여러 번 가면 중간에 이제 잠깐 내려서 쉬는 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주민들이 또 거기다가 한번 행차하셔서 잠깐 여기서 섰던데 이래가지고 지금도 뭐 유명 연예인 지나가면 왜 명소 누가 같죠. 여기 와서 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단을 쌓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한 20년 가다 보면 한 20년 가다 보면 그게 관광 명소가 돼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네. 다르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왕의 길을 만드는 거죠.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다리도 네, 그 유명한 이제 만안교라는 게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다리가 의외로 나무 다리들이 많아요. 함흥에 만세교라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였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나무 다리예요. 정조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좀 돌로 멋있게 지어라 해서 만든 다리가 만안교예요. 그 이름도 자기가 직접 졌어요. 네. 아 예. 그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만안교는. 네네. 돌다리 짓고 이렇게 해서 킹스 스트리트, 킹스 로드를 이제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조 임금이 백성을 살뜰하게, 세심하게 챙겼다. 맞나요? 이제 정조가 그래도 훌륭한 점은 이런 행차할 때도 네. 그 요즘 식으로 뭐랄까 매뉴얼을 쫙 만들어요. 아. 그걸 안 만들면 이게 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왕이 계란을 하나 사오라고 그러면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거의 수십 판을 걷는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옛날부터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네. 중간에 어디서 어디까지 사람을 동원할 것, 몇 명을 동원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명을 세워 넣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요. 굉장히 준비성이 강했네요. 네. 그 본인은 이렇게 해야 쓸데없는 이런 저기 뭐냐 착취나 이런 것이 안 생긴다. 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곳마다도 민원을 이렇게 묻습니다. 네. 말을 안 해도 보통 일반 백성들이 고생하는 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세금이 좀 부담스럽다. 네. 그걸 아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바로 이제 그걸 까줘요. 근데 그것도 그냥 까주는 게 아니라 저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예를 들면 주택 대출금 다 조사해 와. 어머나. 적어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얼마치 감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꼼꼼했네요. 네, 네. 꼼꼼해. 네. 어쨌든 내 길에 근처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봤던 사람들에게는 뭐 하늘의 별을 본 것처럼 혜택을 주겠다. 와. 이런 노력들을 하죠. 네. 성대동 왕의 행복한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열리지 못했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널리 알리는 일이 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행차가 어떤지 정말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능행차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 길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어느덧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어요. 저희가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저희 나눠볼 거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정조의 능행차 중에서 가장 성대했던 행차 네. 그리고 최초로 그 시흥길을 따라갔던 새로 개척한 길을 따라갔던 1795년에 진행했던 대규모 행차가 기록화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화로요? 네, 그래서 예. 그 기록화를 통해서 한번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